반갑습니다. 통합이지바로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사후관리팀의 문명주라고 합니다. 내용은 통합이지바로 개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법, 그리고 해박과제 정보 및 연구비 카드 신청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리 및 집행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이지바로 개요편입니다. 통합이지바로는 그 기관마다 좀 시스템이 세 개가 상이해가지고 수행기관에서 연구개발기관에서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합하여 하나로 가져가게 됨으로써 연구비 처리 과정이 투명해지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존재함에 따라 불편했던 혼란 사항들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져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비 관리 시스템 통합 방향은 기존에 17개 전문기관별로 별도로 연구비 관리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걸 2개로 통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합이지바로 시스템 그리고 통합 RCMS 2개로 통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1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관리 시스템 통합에 따른 효과 부분은 그 연구 현장에서 행정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다는 부분입니다. 부처별로 상이했던 연구비 사용 기준을 표준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비 집행의 관리 항목을 대폭 축소해서 사용자 편리성을 많이 향상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과제당 하나의 연구비 카드를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1인당 하나의 카드로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은 그 가이아라고 그래가지고 gaia.go.kr이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전문기관에 관련된 연구개발기관들은 다 가이아 홈페이지 통해서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지바로 시스템 관련된 시스템 유형 구분인데요.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은 일괄 지급 기관하고 건별 지급 기관 2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괄 지급 기관은 정부나 대학, 출연연 등이 일괄 지급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건배는 기업들 그리고 학회나 학회 중에서 그 연구비 관리 전담 부서가 없는 기관들은 다 건별 지급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2개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괄 지급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연구비 계좌로 제 연구비가 다 입금이 되면 연구비 계좌에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단지 계리하고 집행했던 내용들을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건별 지급 방식은 그 연구비를 집행할 때마다 건별로 통합이지바로 시스템 들어와서 폰뱅킹을 통해 가지고 지급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2개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이지바로 유행 관리 기준인데 일괄 지급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간 연구기관의 그 연구비 관리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연구비가 그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건별 지급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지바로 시스템 내에 가상 계좌가 있습니다. 그 가상 계좌를 통해 가지고 지급을 하셔야 된다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비 집행하는 부분들은 일괄 같은 경우에는 자체 해결 시스템 통해서 집행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리나 집행 정보를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등록하시면 되는 거고 건별 지급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지바로 시스템 들어오셔서 직접 폰뱅킹을 통해서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건별인지 일괄인지 좀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가이아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통합연구지원 연구수행기관 연구비 지급 유행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통해서 삽자 등록 번호를 기반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걸 통해서 일괄인지 건별인지를 체킹하시고 난 후에 과제 해박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 연구비 지급 절차 부분인데요. 그 정부에서 연구비 교부를 하게 되면 전문기관에 하면 되면 전문기관에서는 각 연구개발기관에서 신청한 연구비 신청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 지출된 금액이 그 통합이지바로 직근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 직근 계좌에서 다시 연구기관한테 지급하게 되는데 방식은 아까 그 일괄 같은 경우에는 연구기관에서 해박할 때 등록한 연구비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고요. 건별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지바로 가상계좌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통합이지바 가상계좌를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연구수행기관 연구비 지급 흐름도입니다. 제1에서 그 이지원을 통해 가지고 해박 정보를 등록하게 되면은 제2지원에서 통합이지바로 해박 정보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합이지바로에서 전송 결과를 바탕으로 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연금, 민간 부담금, 가상 계좌를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급하면 저희가 관련된 연구비를 통합이자바로 직권계좌로 전송하게 되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통합이자바로 직권계좌에서 연구비가 지급이 되는데 일괄 같은 경우에는 위탁 연구비를 제외하고 연구비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이 부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건별 같은 경우에는 위탁 연구비를 포함해가지고 가상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건별 같은 경우에는 입금된 가상계좌를 통해서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 이지바로 시스템 흐름인데요.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일괄인데 통합 이지바로하고 일괄 기간에 자체 회계 시스템이 연동이 되어 있는 경우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일괄인데 자체 회계 시스템하고 통합 이자가 연동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기간.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건별 기간. 이런 세 가지 방식의 흐름론인데 다 흐름론은 다 유사합니다. 가장 큰 거는 수행 기간에 연구 참여 인력이 발의를 하고 수행 기간에서 결의를 하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일괄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에서 자체 회계 시스템에 발의를 하고 결의를 하는 순간에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결의 정보가 통합이자로 전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부서에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집행 결과도 5일 이내 통합이자바로 시스템에 전송이 되기 때문에 연계 기간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가 별도로 통합이자바로 시스템에서 집행 결의 부분들을 할 의미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비연계되어 있는 일괄 기간 같은 경우에는 연구 수행 기간 자체 내에서 연구자가 발의하고 결의를 하는데 결의해도 시스템 연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의 정보를 통합이자바로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다음 또 재무부서를 통해 집행이 되고 난 뒤에 5일 이내에 직접 통합이자바로 들어와 오셔가지고 집행 정보를 등록을 또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비연계 기간이 일괄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통합이자바로 시스템에 와서 직접 집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의 정보만 통합이자바로 시스템 등록하시고 집행은 펀뱅킹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지정된 분이 오셔가지고 이체 요청을 해가지고 통합이자바로 가상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연구비가 집행되는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필히 펀뱅킹 이체 요청을 통합이자바로에 와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이자바로 시스템으로 이런 변화 부분들인데 위탁 연구개발비 지금 변경체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위탁 연구개발비를 일괄이든 건별에 관계없이 주로 이제 직권계좌에서 집행을 하게 됐는데 올해부터는 작년 하반기부터는 일괄 같은 경우에는 직권계좌에서 주관기관이 직접 집행을 하게 되는데 건별 같은 경우에는 결의 집행 화면에 가서 직접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고요. 또한 또 이번에 국가연구개발 핵심부비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위탁 연구개발 과제도 저희가 직접 증산합니다. 작년 위탁 과제는 발주기관에서 증산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직접 증산한다는 거. 그게 이번에 크게 변경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이자바로 시스템 이용 절차 부분인데 처음에 통합이자바로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히 이 프로세스를 지키셔야 됩니다. 일단 전문기관, 저희 원과 이지원 시스템을 통해 해박을 하시죠. 해박을 하게 되면 해박 정보를 저희가 통합이자바로 전송을 합니다. 그때 연구비 수령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히 아까 이제 일괄인지 건별인지 확인하시고 건별 같은 경우에는 11개 은행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난 뒤에 건별 같은 거 11개 은행과 연구비 수령 계좌를 개설하셔야 되고 일괄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통합이자바로 시스템에 와셔가지고 이지원에서 등록한 해박 정보가 통합이자바로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는 부분들은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절차는 연구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구비 카드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근데 통합이자바로 연구비 카드 신청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기간별로 카드사를 하나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카드사를 선정하는 절차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때는 기관 대표 관리자가 카드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하고 해당 기간에 모든 과제는 다 해당 카드사의 연구비 카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하나 거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관 대표 관리자가 기관별 연구비 카드사를 선정하고 난 뒤에는 과제별로 이제 연구비 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때 연구비 카드를 참여 연구원 인력에 맞춰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비 사용을 위한 계리 집행 프로세스를 거치면 연구비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회원가입 및 로그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은 그 가이아 홈페이지에 오셔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 홈페이지는 gaia.gov.kr입니다. 오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때 유의하셔야 될 게 익스플로러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해가지고 들어오셔야 되고, 그때 인터넷 옵션에서 인터넷 보안, 그다음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가이아 홈페이지를 좀 등록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편리하게 문제없이 에러 없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은 그냥 그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연구자 회원. 저희 해박하실 때 한 연구 책임자 참여 인력, 연구자 회원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가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기관 관리자. 아까 기관 대표 관리자라고 했는데, 기관 대표 관리자나 기관 관리자로 들어가서 가입하시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저희 전문기관 차원에서 가입하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은 회계법인이 가입하는 겁니다. 정산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가입하는 건데, 이 네 개인데 주로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 회원으로 무조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되고, 전문기관 연구 수행기관 관리자는 그 연구자 회원을 가입하기 전에 필히 연구 수행기관 대표 관리자부터 먼저 가입하셔야 됩니다. 기관에 한 명 지정하셔가지고 이분이 먼저 가입하고 난 뒤에 그다음 연구자 회원으로서 역할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수행기관 대표 관리자를 필히 먼저 가입하셔야 되는 것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홈페이지 가입은 똑같습니다. 약관 동의 및 보안 인정하는데 거기 있는 대로 쭉쭉쭉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회원 가입하실 때 좀 유의하실 사항이 딱 하나 있는데, 하나 뭐냐 그러면은 기존에 기관 정보가 등록이 돼 있으면은 검색을 통해서 기관 정보를 들어오면 되는데, 기관 정보가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 직접 기관 정보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화면에 요 기관 등록이라는 걸 체크하고 난 뒤에 기관 정보 등록하고 한 후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인 방법은 가입한 아이디나 패스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올해 좀 달라진 게, 작년 하반기 달라진 게 OTP를 통합이지바로 도입을 했습니다. OTP 하게 되면은 가입한 사람의 휴대폰 전화번호로 인증 부분이 되겠죠. 그때 인증 방식이 앱하고 SMS 두 가지 방식입니다.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입하실 때는, 처음에 가입에 들어오실 때는 기관 관리자하고 옆에 있는 연구자 회원 부분이 좀 달라집니다. 기관 관리자는 법인 공인인증서 통해서 등록하셔야 되고, 한 번 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자 회원은 과학기준 등록번호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과학기준 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제1에 관련된 모든 과제에는 과학기준 등록번호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통합이지바로해서 과학기준 등록번호를 제대로 입력을 하셔야지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기준 등록번호를 필히 입력해 주십시다. 바랍니다. 그 다음 회원가입 로그인 부분에서 마지막 이제 다 끝나게 되면 초기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화면과 같이 나타나는데 마이 페이지, 소개, 협약, 집행, 정산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수행계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은 협약하고 집행, 그다음 정산 세 개 기능만 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시스템 부분들은 연구기관 기관 관리자로 되어 있는 분들이 주로 할당하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가지고 시스템 부분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연구자는 주로 협약, 집행, 정산 부분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자, 기관 대표 관리자가 기관 관리자를 다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기관 관리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관 관리 지정해야 될 사람이 먼저 가입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가입하시고 기관 대표 관리자가 아이디를 찾아가지고 그분을 기관 관리자로 등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수행기관 회원 유형 및 역할인데, 기관 관리자는 기관 차원에서 통합이지바로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전문기관 과제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관 관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과제 관련 인력들은 연구 책임자나 참여인력이 될 텐데, 그분들은 본인이 맡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됩니다. 기관 관리자는 크게 대표 관리자, 그다음 기관 관리자, 과제 관리자, 과제 담당자가 있는데, 기관 대표 관리자는 기관에서 한 명만 가능합니다. 한 명만 가능하고, 이분은 해당 기관의 모든 과제를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성 있는 분을 기관 관리자로, 대표 관리자로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대표 관리자는 기관 관리자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정받은 기관 관리자는 기관 대표 관리자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다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관리자를 과제를 많이 수행하는 기관 같은 경우 기관 관리자 좀 많이 두시는 게 좀 더 이득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과제 관리자와 과제 담당자는 기관 대표 관리자가 지정해 준 과제, 그 과제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집니다.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 관련 인력부터는 연구 책임자, 그다음 참여 연구자, 실무 담당자, 폰뱅킹 담당자가 있는데, 연구 책임자는 제가 해박할 때 어떤 연구 책임자를 나타내는 거고요. 물론 과제당 한 명이겠죠. 한 명이 될 거고, 참여 연구원은 제 해박할 때 넣었던 참여 인력 전체가 다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실무 담당자는 제 해박했을 때 실무 담당자가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된 실무 담당자가 실무 담당자로 지정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실무 담당자는 연구비 계리 집행 지수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물을 두고 책임자가 하는 역할들을 위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건벨에서만 이거 발생하는데, 건벨 지급 대상에서 폰뱅킹 담당자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각 회원 가입한 분들 유형에 따라 가지고 각 가져가는 역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과제연구원 정보 변경인데, 위탁이나 과제와 마찬가지인데, 제2지원에서는 월별 인건비를 받지 않습니다. 월별 참여율이나 월별 인건비, 월별 개인에 대한 계좌번호를 받지 않는데, 통합이지바로의 가스는 특히 영희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인건비 계상률을 등록시켜야 되기 때문에 통합이지바로 들어가셔가지고 월별 인건비 계상률을, 옛날 참여율이죠. 참여율을 기입하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개인 계좌번호까지 다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요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집행 부분에서는 건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폰뱅킹 담당자하고 연구 책임자만 이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일가는 일반 참여 연구 빼고는 다 역할이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에 맞춰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해박과제 정보 및 연구비 카드 신청 방법입니다. 제1은 통합이지바로하고 해박과제 정보를 양방향으로 처리 결과를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2원은 모든 해박 정보 등록이나 변경은 다 이지원에서 하셔야 됩니다. 위탁과제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해박 정보 등록이나 변경 무조건 이지원에서 하시고, 통합이지바로에서는 저희가 이제 등록된 해박 정보를 통합이지바로 전송합니다. 통합이지바로에서는 해당 부분들을 제대로 전송이 됐는지 조회하고 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형태로 주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해박 관련돼가 통합이지바로 메뉴 부분입니다. 저희는 거의 다 조회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해박 과제 목록 같은 경우에 저희 가지고 해박했던 과제 목록이 제대로 통합이지바로 왔는지 조회할 수 있는 기능들. 그다음에 상세 정보도 조회하고, 수령 계좌, 그러니까 연구비 계좌죠. 연구비 계좌도 조회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다 돼 있고요. 몇 가지는 직접 해박 메뉴에서 하셔야 되는데, 해야 될 게 과제 담당자 관리 부분입니다. 이거는 주로 기관 관리자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관 관리자가 해당 과제에 대해서 누가 이 과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거냐 하는 부분이 과제 담당자 관리 부분에서 기관 관리자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해박 변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리 같은 경우에는 월별 인건비 계상률을 다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때 통합이자로 오셔가지고 해박 변경에서 참여연구원의 월별 인건비 계상률을 다 기입하시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직접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더 연구비 카드 신청, 통합이지바로 해서 해박에서 연구비 카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때 신청을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액션을 취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비 지급 및 지급 관리인데, 아까 말씀드린 제 연구비가 저희가 지급을 할 때 통합이지바로 직권 계좌로 간다 그랬죠. 그럼 직권 계좌에 들어가 있는 연구비를 연구개발기관에서 가져가셔야 되는데, 저희는 디폴트로 저희가 지급하는 순간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서 좀 약간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급이 안 된 경우, 그럼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연구비 지급 및 지급 관리해서 계획 수립해가지고 연구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괄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관들, 아까 직권계좌 위탁연구개발 남아있다 그랬죠. 그 남아있는 돈을 위탁연구개발 기관에 집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때 일괄 같은 경우에 위탁 연구개발 집행할 때 지급관리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박 메뉴에서 직접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박 메뉴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담당자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관 기관 관리자가 이 과제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정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내부에서 협의해서 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신규 과제 관리는 제일 안 씁니다. 저희는 모든 제 문과 관련된 과제는 제 이직원에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규 과제 관리를 작년까지만 위탁 연구개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과제 관리에서 등록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위탁 연구 과제도 다 제 이직원 통해서 다 등록하고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제 원은 신규 과제 관리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해박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제하고 해박된 과제 정보들을 통합이자로 전송하는데 해박 과제 제대로 전송됐는지 검토만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연구비 계좌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수행 계좌 정부 변경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조회하고 확인하는 기능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해박하실 때 연구비 계좌 개설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건배 같은 경우에는 참여은행이 딱 연한 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건배 같은 경우에 신한은행부터 해가지고 연한 개 은행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필히 확인하시고 연구비 계좌를 개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드, 연구비 카드 같은 경우에는 9개 카드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참여 카드사 9개이기 때문에 필히 여기에 맞춰가지고 카드사를 지정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박정보에서 연구계획 변경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연구계획 변경도 다 이전을 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뭐 수정할 상황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월별 참여연구원 인건비하고 계좌정보 등록하는 것만 통합이체바로 해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연구비 카드 부분입니다. 연구비 카드 신청은 통합이체바로 시스템에서 하셔야 되는데 연구비 카드는 그 아까 9개 카드사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기관에서 먼저 카드사를 선정하시고 그다음 과제별로 카드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는 연구비 카드 발급 신청 절차가 조금 다른데 신한카드를 선택하고 난 뒤에는 요 화면에 보는 이 화면이 뜹니다. 연구비 카드 발급 재사용 신청 방법이라는 화면이 떴는데 거기서 작년까지는 그 제 원 이름으로 들어오면 됐는데 올해부터는 통합이체바라고 요 메뉴를 통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필히 이것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연구비 카드 해당 부분인데 이거는 발급된 연구비 카드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제별 가상계좌 해당 부분은 아까 말씀 일가는 어차피 연구비 계좌로 연구비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습니다. 가상계좌가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게 지금 가상계좌 하나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건별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 출연금, 민간부담금, 지자체 이런 식으로 가상계좌 별도로 부여됩니다. 그 가상계좌가 뭐가 부여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해당 정보를 보여드립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연구비 직급 및 지급 관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비가 제대로 직급이 됐는지 제2원에서 통합이자로 그걸 확인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지급한 그 연구비가 해당 기간에 제대로 갔는지 확인하시고 안 들어왔으면은 연구비 직급 및 지급 관리에서 그 지급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주의해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일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서 직접 위탁기관에 연구비를 지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연구비 직급 및 지급 관리에 있다는 거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탁 연구개발 지급 처리는 아까 말씀드린 일괄에서 어떻게 위탁 연구개발 지급하는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거고요. 이때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법인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거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비 관리에서 이제 이자 관리입니다. 이자 관리는 제1원에 수행하는 과제에 그 일괄이든 건별에 관계없이 이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좀 방법이 다릅니다. 일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수행기관에서 갖고 있는 연구비 계좌에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시고 난 뒤에 이자 사용을 등록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다음 건별 같은 경우에는 그 통합이체바로 가상계좌 이자가 쌓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얼마치 쌓였는지 확인하시고 난 뒤에 이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일괄하고 건별이 차이가 있다는 것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요금은 현황은
그 작년 2호금 신청한 게 올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호금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1호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계리 집행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집행 메뉴 구성 부분인데요. 일괄하고 건별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큰 개념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해당 수행기관에서 연구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이체라는 프로세스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건배는 이체라는 프로세스를 통합이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것. 그 두 개의 차이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은 직접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와서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집행 부분들은 꼼꼼히 좀 나중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리 등록에서 이제 그 연구비 이체하고 홈 부분인데 홈 하면은 뭐 건별의 일과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 연구비 세목별로 집행할 수 있게 그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에 맞춰가지고 들어가서 사용 용도별로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용 용도가 이제 그 세목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세목이 인건비, 학생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위탁 연구개발비, 간접비, 현물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계리하실 때 계리 절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괄적 건별에도 관계없이 연구비 계리를 먼저 등록하시고 계리 완료하고 난 뒤에 완료된 계리를 지급하시는 그런 프로세스인데 계리한 부분이 잘못돼가지고 취소도 할 수 있고 집행한 것도 잘못돼가지고 집행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5개로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집행 방법입니다. 인건비 집행 방법은 뭐 집행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좀 유의할 때 부분들은 건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자체 예산을 선사용한 경우 입금전 사용을 필히 체크하셔가지고 그 기지급한 인건비를 해당 기관의 그 법인 계좌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히 선지급한 금액은 항상 그 입금전 사용 여부 체크하고 난 뒤에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인건비도 뭐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학생인건비 중에 이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인건비를 일괄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유의하시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그때 가져가실 때 기관 정보에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좌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고 난 뒤에 이체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시설 장비비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간접비, 해물 부분들은 똑같은 프로세스인데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리 정보 등록하는 화면, 그 다음에 계리 이제 상세 정보 입력하는 화면, 그리고 계리 추가 또는 완료 화면, 이런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시는데, 특히 주요하실 부분들이 증빙 방법입니다. 증빙 방법은 통합이자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 두 번째는 연구비 카드, 그 다음에 이제 이체한 경우, 계좌 이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 기타 증빙 3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증빙 방법을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전자세금 계산서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필히 법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구세청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구세청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정보를 조회할 때 법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조회하고 관련된 정보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하시고 연구비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연구비 카드 쓴 내역을 호출해가지고 그러니까 검색해가지고 그 나온 목록에서 하나하나 계리 정보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연구비 카드는 사용 후 보통 한 4일 정도 후에 그 데이터가 뜹니다. 뜨기 때문에 그때 계리 정보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타 증빙은 밑에 있는 바와 같이 옆에 있는 바와 같이 카드 매출 전표, 계좌 명세서, 뭐 구매 의뢰서 이런 부분들을 기타 지역 다 등록하시고 난 뒤에 이체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계리를 완료하시면 되죠. 계리를 하시면 이건 행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수당도 뭐 유사한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올해 국가연구개발 핵심부에 해가지고 1인인 경우에만 100% 지급이 가능하고 개인 1인한테 나머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수당의 최대 70%까지만 1인한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것만 유의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비 건배일 지급기관들은 계리까지 완료하고 난 뒤에 펀뱅킹 통해 가지고 이체를 하셔야 되죠. 그때 이체 방법입니다. 이때 필요한 거는 법인 공인인증서 통해 가지고 이체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카드 결제 대금 이체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공인인증서 필요하고 카드 결제일 날 카드 결제 정보가 넘어오겠죠. 통합이지 바로 그때 들어오셔 가지고 카드 결제 금액을 다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연구비 카드 계리 등록인데요. 이제 등록 수정 메뉴에서 연구비 카드 계리 등록은 연구비 카드를 한 건 한 건 그러니까 각 그 계리 정보별로 그 증빙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은 가장 큰 거는 연구비 카드는 카드 쓴 내역이 일괄적으로 연구비 카드 계리 등록에 다 뜹니다. 그때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연구비 카드 쓴 내역들을 건 바이 건으로 다 계리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행 등록인데 일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계리를 많이 했겠죠. 10개를 했는데 10개를 다 건 바이 건으로 집행 등록하고 하지 않고 한꺼번에 집행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때 집행 등록을 통해 가지고 일괄 기관들은 한꺼번에 집행 등록을 할 수 있고 특히 엑셀 을 통해 가지고 계리 정보도 일괄 등록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별에서 등록 수정 메뉴에 계리함이라는 게 있는데 계리함은 뭐냐 그러면 기존에 계리했던 내용들 일괄적으로 조회하고 그리고 뭐 기존에 계리 삭제를 계리 취소하고자 하는 계리건에 대해서 취소하고 삭제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별 같은 경우 각각 들어가서 삭제하는 것보다 여기서 계리하면서 일괄적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때 계리함 부분 들어오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 한입 부분인데 내가 계리를 했는데 계리 취소를 하고 싶어. 그때 계리 취소 한입 메뉴에 계리 취소 메뉴로 들어오셔가지고 계리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괄이든 건별 관계없이 이 메뉴를 통해서 계리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집행 취소, 뭐 이체 취소 마찬가지고 똑같이 집행 취소도 취소 한입 화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소한 경우 부가세 한입을 해야 되겠죠. 부가세 한입하는 경우들은 취소 한입에서 부가세 한입을 여기서 부가세 한입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한입을 하고자 했는데 이 한입하고자 하는 걸 취소하고자 할 때는 부가세 한입 취소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행 내역을 전체를 알고 싶을 때는 집행조회 사용 내역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조회에서 예산 시점, 뭐 어떤 세목에서 얼마 예산을 집행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예산 시점 해당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내역 조회는 카드 쓴 내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카드 승인 내역은 카드 승인된 내역 전체를 그 카드 승인 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매입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매입 끝나고 난 뒤에는 카드 매입 내역 조회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해야 될 액션 중에 하나가 그 자부담 처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연구비 카드를 쓰고 난 뒤에 그때 자부담 처리를 카드 매입 내역 조회에서 자부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 청구 내역, 뭐 매월 날라오는 카드 청구 내역을 카드 청구 내역 조회 화면에서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조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체했을 때 계좌 내역 이체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또 이체 결과 조회 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입한 경우 한입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한입이 안 돼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좌 내역 조회 이제 건별인데 건별에서 한입 같은 경우에 한입 가상 계좌가 별도로 발급이 됩니다. 한입하고자 하는 건별로 한입 가상 계좌가 발급됐는데 이 한입 가상 계좌가 뭐가 발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한입식 기자 내부 프로세스 탈 때 가상 계좌 발급 확인서가 필요할 겁니다. 그때 여기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각 가상 계좌별로 그것만 건별해서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뉴얼 부분들은 가이아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매뉴얼을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매뉴얼을 좀 보시고 집행 부분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이지 바로는 콜센터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화번호 1833-2785인데 가능한 한 시스템 사용하다가 애로 사항이 있으면은 통합이지 바로 콜센터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은 답변을 잘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이아 홈페이지에 참여 소통에 이제 교육수강 신청이라고 있는데 나는 도저히 콜센터 상담받은 내용이나 매뉴얼까지 안 되겠다. 그런 경우에 실습이 가능합니다.
그때 교육 신청하셔가지고 실습 받으시면 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